안녕하세요. 참카페입니다. 저희 참카페 갤러리에 전화를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저희에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와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6학년 5반이 살짝 넘은 젊은 아줌마입니다. 옛날에는 한갑이 지나면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60이라는 숫자를 버리고 한 살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편의점을 15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성실하고 착한 우리 남편과 이쁜 우리 딸이 적극 도와준 덕택이죠. 이젠 장사가 잘 된다든가 어렵다든가 하는 것보다 아무 탈 없이 함께 일하는 것이 저희 소망이기도 해요. 네, 목소리가 정말로 젊은 엄마같이 씩씩하고 활기차시네요. 편의점은 하루 24시간 매일 매장을 열어야 하니까 가족들이 함께 돕고 응원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되시겠습니다. 또 찾아오시는 고객층도 다양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여러 계층의 손님들이 오고 가고 하시죠. 학생들은 방과 후에 출출해서 찾아오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물과 간식거리를 사러 들리시고 근처에 사시는 분들까지 우리 가게를 자주 들리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취향을 거의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매장에 들어오시면 저는 얼른 카운터 밖으로 나가 찾으시는 물건을 바로 찾아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다 급히 돌아오신 분들은 무조건 시원한 물을 그냥 드리기도 하고 평소 즐겨 드시는 아이스 커피를 만들어 드리기도 한답니다.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것도 많아요. 제가 좀 퍼주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여기는 시골이라 한 마을에 사는 식구들 같아요. 어떤 날은 텃밭에서 기른 상추가 한 봉지 매장 앞에 놓여 있거나 흙이 잔뜩 묻은 무를 뽑아주시는 분도 있지요. 저는 이렇게 이웃들과 함께 사는 것이 큰 낙이고 행복입니다. 네, 참 마음이 넉넉해지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기에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신 김연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칭찬의 힘입니다. 지은이 데일 카네기, 역근이 이채윤, 펴낸 곳 도서출판 상상나무. 작은 제목, 순수한 관심을 보여라. 책 본문 중 1화 2가지를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미국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곁에서 시중을 들었던 흑인 집사 제임스 아모스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내 아내가 대통령에게 메추라기가 어떤 새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는 메추라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런데 며칠 뒤에 우리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걸어주신 것이었다. 그 내용은
지금 메추라기가 창밖의 뜰에 앉아 있으니 창밖을 내다보면 메추라기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러 전화까지 걸어서 알려주신 것이었다. 아모스 부부는 루즈벨트 저택 안에 몇 따로 떨어진 곳에 집이 있었다. 이 사소한 사건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품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우리 집을 지나치실 적마다 내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반드시 여보게 제임스, 요즘은 어떻게 지내나 하며 다정한 인사말을 던지곤 하셨다. 이러한 주인을 좋아하지 않는 하인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그런 사람이라면 하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루즈벨트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다음 2년쯤 지난 어느 날 백악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후임자인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 부부가 부재 중일 때였다. 그는 대통령 제임스의 백악관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만나보았다. 그런데 심지어는 주방에 근무하는 직원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기억했고 친절하게 안부를 묻곤 했다. 주방에서 일하는 앨리스를 만나자 루즈벨트는 아주 반가운 기색으로 물었다. 앨리스, 지금도 옥수수빵을 굽고 있소? 네, 하지만 지금은 우리만 먹기 때문에 가끔 구울 뿐이에요. 2층에 계신 대통령 부부분들은 아무도 그것을 잡숫지 않거든요. 앨리스의 대답에 루즈벨트는 참 안됐다는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아직 그 빵 맛이 어떤지 모르는 모양이군. 내가 대통령을 만나서 그 맛이 어떻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는데. 앨리스가 접시에 담아 정성껏 내놓은 옥수수빵을 손으로 뜯어 먹으며 그는 대통령 집무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정원사며 일꾼들을 만나면 그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다정한 목소리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다. 백악관 직원들은 지금도 그때 일을 상기하며 감격에 사로잡히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뉴욕 은행에 근무하는 찰스 월터즈는 어떤 회사를 은밀하게 조사해 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월터즈는 그 회사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어느 공업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런데 면담을 신청한 월터즈를 사장실로 안내한 젊은 여비서는 방을 나가기 직전에 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죄송하지만 사장님, 오늘은 드릴 우표가 없네요. 그러자 사장은 약간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여비서가 나갔다. 사장은 월터즈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아들이 우표 수집을 하기 때문에 편지 오는 게 있으면 비서 아가씨가 봉투에 붙어있는 우표를 떼어서 갖다 주곤 한답니다. 사장은 월터즈가 방문한 용건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월터즈는 자신의 용건을 설명하고 그의 허락을 얻은 다음 질문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사장은 그 회사의 사정에 대한 정확한 발언을 자꾸 회피하는 것이었다.
그 화제를 건드리기를 매우 꺼려하는 이상 그에게서 어떤 정보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실망을 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가 얻은 소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나는 문득 여비서가 사장에게 우표에 대해서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리고 사장의 아들, 낙심한 사장의 얼굴, 그와 동시에 우리 은행의 외국과가 생각났다. 외국과에는 세계 각국에게 수많은 편지들이 오기 때문에 우표를 구하기란 그야말로 제격인 곳이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그 사장을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아들을 위해 우표를 가져왔노라고 말했다. 물론 대환영이었다. 설사 대통령이 그의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해도 나를 맞이했던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맞아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사장은 우표를 한 장씩 살펴보며 자기 아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좋아했다. 그 사장과 나는 30분 동안 우표에 관한 얘기도 했으며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그 뒤부터는 일사천리였다. 사장은 내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회사의 정보를 상세하게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하 직원을 불러 물어보기도 했으며 다른 곳에 전화를 걸어서까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나는 그에게 조그마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신문기자의 표현대로 이른바 특종을 낚은 셈이 된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